안녕하세요. 오늘은 132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인데요.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로버트 치알디니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그런 책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의 불변의 법칙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였던 로버트 치알디니는 애리조나 주립대학 심리학 석좌 교수이면서 대학원 담당 연구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컬럼비아 대학에서 각각 심리학과 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쳤고 인성과 사회심리 협회 회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 데는 순수한 이탈리안 가정에서 태어나서 독일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던 밀키 카시의 폴란드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자란 배경도 아마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굉장히 잘 하시는 그런 그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런 것이 몸에 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책을 우리가 먼저 읽기 전에 사실 이제 이 책은 좀 딱딱한 그런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책을 갖다 전체 이렇게 그 번역했던 분이 이제 좀 써놓은 글을 좀 읽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자가 미국의 심리학 치알디니의 저서를 번역하여 설득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소개한 지 벌써 6년이 흘렀다.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이 책은 읽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인터넷 서점 독자 리뷰에서 한 독자는 사회과학 서적이 이렇게 무섭기는 처음이라고 했는가 하면, 어떤 독자는 이 책이 빨리 절판되었으면 좋겠다며 설득의 기본 법칙들을 자기만 독점하는 욕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시키는 그런 법을 알고 다른 사람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치알디니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이 책을 쓸 때는 우리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 읽기 쉽게 쓰려고 해야 돼. 사실 심리학을 갖다가 이렇게 글로 풀어 쓴다는 것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개정판에서는 글의 스타일을 그대로 두되 내가 주장한 말이나 결론에 대한 시험적 증거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인터뷰와 인용문과 개인 관찰 등을 첨가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의 모든 내용이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학자든 학생이든 일반 독자들인 상관없이 이 책이 가진 내용의 타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실용적이며 그러면서도 과학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문적인 입장을 고수하되 일반적인 교재와 달리 평이하게 쓰여진 이 책을 신선한 교재나 기본 전환용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 독자들은 딱딱하고 건조하게 여겨지는 학문이라도 충분히 개인적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며 과학적 지식이 생생하고 유익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데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지 벌써 수년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새로운 첨가할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설득 과정에 있어서 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됐다. 그래서 이 개정판에는 그동안 꾸준히 발표되었던 설득과 수능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반영해서 이 책을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의 이제 차례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이 책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잘 파지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이 설득에 대한 그 대화 속에서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좀 필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제가 소개하는 이 앞에 목차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이 책의 내용을 어렴풋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프롤로그의 설득 심리학으로의 초대,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는 이유, 이 설득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의식적인 의사결정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의사결정 원리를 악용하는 불로소득자들, 인간 심리를 공부하는 허허실실법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사실 사람 처음에 관심이 없다가 사람의 말에 이제 설득을 당해서 그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관계를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득 법칙의 제1 상호적인 상호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상호성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늘 만들어라. 상대방이 이제 늘 빚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좀
그래도 잘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거죠. 원치 않는 호의에도 빚진 감정이 생겨난다. 호의를 잘 이렇게 배우면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빚을 진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적은 것을 주면서 호의를 주면서 큰 것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호성의 속임수, 상호성을 이용한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전략. 워터게이트 사건은 상호성과 대조 효과가 낳은 비극이고 먼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책임감과 만족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상호성의 법칙에 대항하는 자기 방어 전략이 무엇인가? 호의와 술책을 구분해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의를 가졌는가, 그래서 술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갖다 잘 구분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은 뭐 사람이 이로 하면 이로 대하고 하는 그런 그 술법 그 법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득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기교화된 일관성의 함정. 한 번 선택한 것은 버리기가 아깝다. 약속은 약속을 낳는다. 그래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한 번에 단번에 딱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서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그 이제 대부분 설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개입과 일관성의 심리전,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는 문전 걸치기 기법, 미군 조정에 성공한 중공군의 쇠뇌 프로그램, 자발적 개입을 증명할 기록을 남긴다. 공식적인 약속을 생명력이 길다. 고난의 경험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너무 큰 것을 바로 제시하게 되면 그건 이제 상대방이 설득당할 수가 없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설득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 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일관성의 근거를 만드는 믿기 기법, 승낙이 이루어지면 믿기를 제거한다. 글쎄, 조그마한 것을 줘가지고 그것이 이제 성취됐을 때는 그것을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관성의 법칙에 대항하는 자기 방어 전략이 무언가? 본능적인 거부감에 따라 행동한다. 처음에 자신이 의도했던 바를 이렇게 되돌아본다. 이 일을 진행하다 보게 되면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목적하고 있는 것을 잘 이렇게 살펴서 그것이 빗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뭐 설교 같은 것도 해보면 그 설교를 다 준비를 하고 있죠. 한참 이제 청중들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빡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체 처음에 설교의 방향을 갖다가 제시하지 그걸 갖다 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설교가 아주 중구난방의 설교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목적하는 것들도 진행하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초적인 처음에 초심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잘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회적인 증거의 법칙,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가짜 웃음을 들려주는 이유,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더 많이 쉽게 설득된다. 우리가 이제 개그맨이나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은 뒤에 이제 음향효과로서 사람들의 웃음을 더 많이 확장시키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보는 이제 시청자들은 굉장히 뭐 별로 웃지도 않는데 이제 많이 웃음소리가 나니까 따라서 덩달아서 웃게 되는, 동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사회적 증거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인데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 다수의 무지가 불러온 길거리 살인사건, 구경꾼은 결코 도와주지 않는다. 오직 한 사람만을 선택하라 라고 합니다. 유사성의 영향력, 불확실성과 유사성이 빚어낸 인민사원의 집단 자살의 사건 같은 거, 사회적 증거의 법칙에 대항하는 자기 방어 전략, 조직된 사회적 증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라. 과정상 오류를 점검하라. 그러니까 어떤 그것에 사람들이 설득되게 되면 전체 그냥 이렇게 함께 그냥 집단 이렇게 자살을 할 수 있는 인민사원 같은 그 자살 사건도 마찬가지죠. 설득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그런 행동을 갖다가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설득의 법칙, 호감의 법칙, 호감의 법칙을 이용한 판매 전략, 친구 부탁은 거절하기 힘들다. 자동차 판매 왕의 비결. 친구들에게 부탁을 이렇게 되면 참 그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호감의 원천, 신체적 매력이 끌린다. 사소한 공통점에도 호감을 갖는다. 칭찬해 준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설득에 있어서 상대방을 갖다 칭찬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나왔습니다만은 상대를 갖다가 어떻든 간에 칭찬을 해주게 되면 벌써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호감의 법칙을 활용한 집단적 갈등의 극복이 뭐냐. 접촉이론. 익숙해지면 좋아진다. 협동을 통한 학습, 공동 목표를 제공한다. 상호협력은 호감을 크게 만든다.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이 호감을 주는 그런 경찰, 그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연상작용에 엇갈린 명암. 만창기법, 좋은 이미지에 연결을 시켜라. 타인의 성공에도 대리만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감의 법칙에 대항하는 자기 방어 전략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 권위의 법칙이 있는데 미끄럼의 실험, 권위에 대한 맹종, 아브라함은 왜 아들을 주기로 했는가? 권위의 상징물들, 직함은 권위를 대변해준다. 옷차림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고급 자동차에 더 관심이 많다. 권위의 법칙에 대항하는 자기 방어 전략, 전문가가 맞는지 살핀다. 전문성과 트릭을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권위에 의해서 압도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설득돼서 좋지 않는 것이죠. 그 완전하게 이제 우리가 그 권위에 설득한다는 그 권위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통찰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이권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득하는데 그런 그 권위적인 요소를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희귀성의 법칙, 희귀성의 가치, 한정판에 얼마 없습니다. 시간 제한,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두게 되면 사람들이 확 이렇게 몰리게 돼. 백화점 세일이 바로 이런 그런 설득의 법칙이죠. 상실에 대한 두려움, 제한된 자유에 대한 심리적 저항, 세살박이의 이유 있는 방황, 로미오와 줄리엣의 효과, 로미오와 줄리엣 3일 만에 사랑에 빠진 이유, 금지법이 만들어낸 희귀한 그 세제, 금지하면 더 하고 싶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사실 이렇게 앙숙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금하고 있는 그런 상대방의 가정은 절대 안 된다는 금한 것 때문에 금방 그냥 한 3일 만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까워진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희귀성의 영향을 강조하는 조건, 갑작스러운 희귀성이 혁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희귀성이 경쟁 심리를 부추기기도 한다. 적은 것이라고 하면 그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공산의 그 이런 이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희귀성의 법칙에 대한 대항하는 자기 방어 전략이 뭐냐? 흥분하지 말라. 득실을 냉정히 따져보라. 이런 걸 할 때는 잘 이렇게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단 최면에 이렇게 한번 걸리게 되면 다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걸리지 않게 되려고 하면 잘 그렇게 분석을 하고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보화 시대의 설득 전략, 에필로그에 그랬습니다. 원시대의 의사결정과 정보화 시대의 의사결정, 의사결정에 대한 지름길 벽축을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순서적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설득 심리에 대해서 상대를 아는 그 설득 심리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이 책을 보게 되면 상대를 이제 설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원리를 써주고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